자, 오늘을 접속사 오늘 이제 배우기 시작할게. 접속사, 그럼 또 용어 정리부터 하자. 접속사라는 건 뭐냐? 접속사는 문장은 분명히 요소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넷 중에 네 개가 분명히 한 개씩 존재해야 되고 얘보다 더 많아도 더 적어도 안 되는 게 문법이야, 그지? 근데 이 요소 중에 한 개 이상의 것을 더 추가를 하려고 그래. 항상 문장에서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4개로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한 개씩 더 집어넣고 싶어. 그럴 때 사용하는 어떤 단어의 품사가 바로 접속사가 된다. 됐지? 그러면 결국에는 문장이 있는데 문장에다가 또 다른 문장을 한 개 더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됐어? 그러면 그 접속사에는 일단 제일 처음에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어. 등위 접속사 하는 건 뭐냐면 같을 등자 위치가 어떤 위상차 있지. 한마디로 말해서 동등한 위치의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라는 개념이야. 요거 우리 제일 처음에 팔품사 할 때 했어. 결국에는 제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 한 마리 갖고 있어. 그리고 내가 고양이도 한 마리 갖고 있다고 치자.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얘 둘을 AND로 연결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I have라는 게 두 개가 중복이 되어 있지. 그래서 이 중복되는 것 중에 한 개를 빼가지고 I have도 and a cat 요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지. 요런 걸 우리 등위 접속사로 하고 등위 접속사에는 and, but, 그 다음에 or, nor 그리고 비교급 만들 때 as 할 때 뒤쪽에 as나 아니면 비교급 then 할 때 뒤쪽에 then 요거 두 개도 등위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이해가 쉬워.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콤마 다음에 so나 콤마 다음에 for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for하고 so가 등위 접속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요거 두 개는 무조건 문장하고 두 개를 연결시킬 때 쓰는 게 so하고 for이다. 요게 등위 접속사고 요거는 간단해. 그 대신에 등위 접속사는 결국에는 병렬이라는 구조를 만들어낼 건데 이 병렬 구조는 내용상에서 의미를 이해해야지만 그 두 개가 어느 위치인지를 알 수 있어. 결국에는 앞쪽이나 뒤쪽이나 어느 쪽에서 지금 뭔가가 한 개가 생략이 돼 있다라는 개념에서 그 생략된 부분을 찾게 되면 이 병렬 구조를 제일 빠르게 인식을 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자, I decide 했는데 I decide to do it. 내가 그걸 갖다가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그것을 제일 빠른 시간 안에 finish it. 그걸 갖다가 끝내버리려고 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자, 내용상으로 잘 봐. 나는 그것을 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 그것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끝내기로 결정한 거야? 아니면 그걸 하는 걸 결정하다 보니까 나는 그걸 갖다 끝내게 된 거지. 그러면 결국 이렇게 병렬되는 거 뭐야? 아니, 결국에는 이게 뭐하고 병렬되는지는 내용 안에서 찾아내야지. 그냥 여기에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 and 앞으로 한 칸 한 칸 가다 여기 동사 원형 있네. 이거하고 병렬력. 이런 형태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얘 병렬 구조는 반드시 뭐 하라고? 안에서 내용 안에서 뭐가 생략됐을지를 갖다가 찾아내야 되는 게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 문제야. 자, 요거는 등위 접속사인데 요거는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거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제일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종속 접속사야. 종속 접속사는 뭐냐 하면 등위 접속사는 위치에 있는 요소를 한 개 더 추가해. 한마디로 말해서 문장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주어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동사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하나의 요소를 갖다 더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종속 접속사는 뭐냐 하면 무조건 하나의 문장을 더 추가를 시킬 거야.
그러므로 해서 한 문장을 주절, 주종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 즉 종속접속사가 붙은 쪽이 종속절, 그 외의 절이 주절. 이런 식으로 주종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게 무슨 접속사? 종속접속사.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 자, 자, 그대로 끊기 들어갈게. I know what you eat. 그 다음에 콤마 있지? 콤마 있지? 그 다음에 and 있지? 그러면 이 형태가 어떤 형태야? A, B, and C. 그러니까 요때 콤마는 뭘 대신하는 거라고? 요 and를 대신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요 문장 안에서 보자. 내가 아는 게 뭐냐 하면 네가 무엇을 먹고 네가 언제 먹고 네가 어떻게 먹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러면 결국에는 know에 대한 목적으로 지금 뭐 들어온 거야? What you eat, when you eat, how you eat. 이거 세 개를 뭐로 연결시켰어? and로 병렬시킨 형태지. 즉 목적어가 다 지금 들어와 있는 형태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요 앞에 I know가 빠져있고 여기 앞에도 I know가 빠져있지. 즉 I know 세 개가 중복되다 보니까 세 개를 다 생략하고 요런 형태를 만들어냈지. 요게 지금 뭐야? 병렬 구조야. 됐니? 그러면 종속접속사는 뭡니까? 여기 문장을 봤는데 여기 주어동사가 있어. 내가 알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도 주어동사 있지. 그러면 지금 이 주어동사가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뭐? 종속접속사 한 개를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러면 요것이 뭐야? 종속절. 그러면 요게 뭐가 되지? 주절.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주종 관계를 만들어내는 종속접속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and는 뭐하고? 즉 목적어 세 개를 연결시켰는데 결국에는 종속절 세 개를 연결시키는 거. 즉 목적어 세 개를 연결시킨 거. 그리고 요거는 뭐 하는 거? 한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을 집어넣기 위해서 주종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종속접속사. 대충 개념은 이해가 되지? 이제부터 시작해서 종속접속사 역할을 하는 녀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다 한번 볼게. 지금 이거 가지고 다 이해는 못해. 이제 이거는 뭘 지금 얘기한 거지? 용어 정리부터 해준 거야. 일단 용어 정리는 다 했다. 자, 접속사라는 건 뭐 하는 거라고? 뭔가 구성 요소를 한 개 더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 중에서 등위 접속사는 어떤 거?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 그 한마디로 말해서 걔들 둘은 동등한 입장이야. 그 대신에 종속 접속사는 뭐 하는 거? 하나의 문장을 더 추가를 시킬 건데 그때 종속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거를 종으로, 나머지를 주로 그렇게 해서 주종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만 쓰는 게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종속 접속사에 쓰이는 녀석들에 대해서 알아보러 갈게. 자, 종속 접속사에서 쓰이는 녀석들이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의문사, 관계사, 복합관계사, 종속 접속사. 얘는 일단 접속사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말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지금 분명히 접속사라는 품사를 배당받아 있는 거 맞아. 얘는 품사 자체가 뭐지? 접속사지. 근데 우리 팔품사를 할 때 의문사, 관계사, 복합관계사 이거는 팔품사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거는 쌤 품사가 뭔데요? 그냥 이런 거야. 의문사라는 거는 통칭하는 거야. 즉 의문사는 뭐냐면 어떤 정보라는 걸 갖다가 요구하는 어떤 질문을 할 때 그때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녀석을 의문사라고 얘기하고, 야의 품사는 뭐냐 하면 여기 봐. 분명히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 대명사, 부사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의문사 중에서 대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 근데 선생님 지금 우리 종속 접속사 하는 거 아니에요? 종속 접속사 해. 그런데 선생님 대명사하고 부사밖에 없는데요. 얘들 셋은 뭐냐 하면
품사는 의문사고 품사는 대명사고 부사인데 얘들한테다가 접속사 기능을 부여해 준 거야. 즉 얘들은 대명사면서 접속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얘들은 부사이면서 접속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그게 의문사, 관계사, 복합관계사다. 그러면 의문사, 관계사, 복합관계사는 품사가 아니야. 의문 대명사는 대명사, 의문 부사는 부사, 복합관계 대명사는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는 부사. 그게 품사다. 그러면 대명사니까 우리 예전에 했듯이 대명사는 반드시 격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된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란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소유격만큼은 아무리 대명사 파트에서 배우지만 얘는 품사가 뭐라고? 형용사로 취급하라 그랬다. 나머지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얘들은 둘 다 뭐지? 대명사지. 그리고 부사는 부사야. 그러면 선생님 의문사에는 어떤 게 있는데요? 누군지, 즉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는 who, 그 다음에 소유격 whose, whom,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해서 물을 때는 which, 소유격은 which나 of which 두 가지 형태를 쓰고 목적격은 which. 그 다음에 사람이든지 사물인지 이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야. 즉 얘는 뭐냐 하면 대충 뭔지는 알아. 즉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을게요? 빨간 공이 들을게요? 아니면 검정색 공이 들을게요? 그러면 빨간색용, 검정색용 이렇게 선택을 하는 개념이야. 그게 뭐라고? which. 그런데 이 상자 안에 뭐 들을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질문을 한 거야. 그럼 뭐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뭔지 모르는 거 what. 그 다음에 where는 언제 쓰는 거? where는 시간에 대해서 물을 때, where는 장소에 대해서 물을 때, how는 방법이나 아니면 정도에 대해서 물을 때, why는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 의문사가. 반드시 너희들 이거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의문 대명사 중에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건 충분히 나눠가지고 확실하게 외워야 돼. 그냥 구구단이라고 생각하고 외워야 돼. 요게 의문사들의 종류야. 그 다음에 관계사는 뭐냐면 지금 요 안에서 지금 자 이때까지 없던 형태가 나왔지. 자 잠깐만 볼게. 지금까지 없던 거 뭐 있지? 대시 있지. 요 대시 뭐냐 하면 의문사에는 대시 없어. 관계사에는 대시 있어. 그러면 대시는 언제 쓰는데요? 얘는 사람하고 사물하고 다 받을 수 있어. 두 개 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쓰는 형태야. 그런데 이게 선생님 자 보세요. 의문사도 후가 있고 관계사도 후가 있고 그러면 의문사 후하고 관계사 후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요? 안 달라. 똑같아. 그걸 구분하려고 노력하지 마. 그냥 후는 의문사에도 쓸 수 있고 관계사에도 쓸 수 있는 거야. that은 의문사에는 쓸 수 없지만 관계사에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돼. 얘를 갖다가 의문사 후하고 관계사 후하고 선생님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걸 왜 구분할래?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이게 의문사 후일까요? 관계사 후일까요? 그거 구분하라는 문제 때문에 애들이 자꾸 그걸 질문을 하는데 얘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 자, to 부정사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그러면 언제 명사고 언제 형용사고 언제 부사예요? 그냥 명사 역할을 하면 즉 주어나 목적어에 보어나 들어가 있으면 명사고 그런데 아무 때도 문장의 구성 요소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부사고 그게 아무 데나 다 써도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분명히 이 who, which, whose, 그 다음에 whom, what, when, where, how, why 얘들은 의문사로서도 아무 하등의 하자가 없는 거고 관계사로서도 아무 하등의 하자가 없는 거야. 다만 의문사로 쓸 때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의문사로 쓰일 때는 명사절로만 쓰이는 거고 관계사로 쓰일 때는 얘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절로 쓰이는 거야. 너희들 지금 내가 얘기했는 거 헷갈리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의문사는 명사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선생님 의문사가 명사예요? 아니야. 의문사는 대명사고 부사야. 근데 의문사가 지금 우리 뭐에 배우고 있어? 종속절 배우고 있지. 그러면 의문사가 지금 종속접속사 역할을 해서 종속절이라는 걸 이끌었을 때 이 전체 절의 품사는 무슨 절이 된다고? 명사절. 관계사가 이끄는 전체 절의 품사는 무슨 절이 된다고? 형용사절.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 자체의 품사는 who, which, what, whom 요런 녀석들은 대명사. when, where, how, why는 뭐? 부사. 단어의 품사하고 절의 품사하고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됐니? 그러면서 얘들은 자, 또 잠깐 한 개만 더 볼게. 자, 여기서 한 개 더 해야 되는 게, 자, which가 있어. which도 결국에는 자, 의문사의 경우에는 얘가 의문 대명사라도 우리가 모르는 거에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which가 뭔지를 몰라. 그냥 사물은 사물인데 얘가 뭔지는 몰라. 관계사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얘가 관계사라는 것은 정말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되어 있어. 의문사는 모르는 녀석에 대한 거야. 관계사는 앞에 나오는 녀석을 받아오는 대명사의 역할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which라는 게 사물을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문장이나 구인 경우에는 얘들도 반드시 뭐로 취급해라? 사물로 취급해야 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내가 만약에 I hit him, 내가 그를 때렸고 그것이 makes his mom angry. 그의 엄마를 화나게 만들었어. 그런데 자, 이걸 갖다 지금 동사는 두 개를 갑자기 못 쓰니까 여기 and 들어가겠지. 그럼 요 and하고 대명사 is를 합해가지고 지금 which를 쓸래, who를 쓸래 요렇게 되는데 지금 요 it이 잘 봐. 그의 엄마를 화나게 만든 게 나나 그가 아니라 내가 그를 때렸다라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을 다 받아와야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받아올 때는 이 문장을 우리는 뭐로 취급한다고? 사물로서 취급하고 그때는 반드시 뭐로 받는다? which로 받아야 합니다. 요런 느낌이야. 됐니? 그 다음에 that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람하고 사물하고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으면 얘를 사람이든 사물이든 둘 중에 한 개로는 취급을 못해? 그러면 둘 다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받아오는 게 사람, 사물이 중복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뭐로 써야 된다고? that이라는 녀석으로 써야 돼. 됐지? 나중에 되면 이거 that으로 반드시 써야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거고 지금은 요렇게 보는구나 요 정도만 가지고 넘어가자.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해 볼게. 의문사든 관계사든 상관없이 that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명사 부사로서 그냥 사용을 하면 된다. 그 대신에 that 경우에는 의문사로는 사용 못하지만 관계사로는 that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who는 사람, which는 사물, 문장이나 구도 사물 취급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hat 같은 경우에는 뭔지 모르는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when은 시간, where는 장소, how는 방법이나 정도, why는 이유. 됐지? 관계사 that 같은 경우는 앞에서 뭘 받아온다고? 사람, 사물 아무거나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과 사물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받아와야 될 경우에는 무조건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게 아니라 둘 다 받을 수 있는 무조건 that으로 써야 된다는 거다. 지금은 일단은 용어 정리만 할게.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내가 다 설명만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종류만 정리할게.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라는 건 뭐냐 하면 얘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저 관계사 안에 선행사라는 게 있는데 그 선행사라는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복합관계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복합관계사는 선생님 어떻게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복잡하니까 좀 치우자. 복합관계사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만듭니까? 요렇게 만들면 돼. 관계사가 있어.
그럼 관계사가 어떤 게 있지? who, which, that, what. 됐니? whose, 그 다음에 whom, 그 다음에 when, where, how, why. 요 관계사들이 있는데 그 관계사 앞에다가 no matter를 붙이든지 아니면 관계사 뒤에다가 ever를 붙여버리면 돼. 자, 요건 한 칸 띄었고 요건 안 띄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ever를 붙일 때는 whoever 이런 식으로 붙여가 해야 되고 no matter를 붙일 때는 no matter which 이런 식으로 띄어가지고 쓰는 거다. 요렇게 적으면 그냥 복합관계사가 돼버려. 그 대신에 복합관계사는 일단 요 케이스는 없다. 그 다음에 케이스가 없는 게 that하고 y는 절대로 복합관계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다. 왜 안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얘들이 안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that하고 y는 쓰지 말자. 됐지? 자, 그러면 이때까지 이제 종류를 봤고 이 종류들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일단 봤어. 그럼 우리 이제 제일 첫 번째 의문사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 그럼 의문사라는 거는 아까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 뭔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에서 yes, no가 아니야. 그래, 아니 이게 아니라 너 누구니? 나 누구야?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너희들한테 직접 요구할 때 사용하는 게 뭐라 그랬어? 의문사라 그랬어. 그러면 그 의문사라는 게 이거지. Who are you? 너 누구니? 그러면 나 누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거는 선생님 분명히 의문문이고 주어 동사도 한 개밖에 없고 얘가 무슨 접속사 역할을 합니까? 근데 자, 다짜고짜 처음 보는 사람한테 Who are you? 나 누구야? 하면 걔 기분 되게 안 좋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조금 공손하게 조금 돌려서 질문할 필요도 있지. 누구신지 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면 직접적으로 막 딱 깨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할 수 있지. 그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간접의문문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간접의문문에는 간접의문문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데? 그럼 뭐 의문사로 해가지고 의문문 만들 때는 우리 어떻게 만들었어? 의문사에다가 주어 동사 도치시켜서 동사 주어의 형태로 만들었지. 그러면 이렇게 도치되어 있는 요 녀석을 다시 원상복구시킬 거야. 그럼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되지. 요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바로 의문문을 간접의문문으로 만드는 방법이야.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한 개 보여줄게. 자, 우리 여기서 어떻게 했어? 야, 너 누군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밑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물을 거야? I don't know. 당신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Who you are. 됐니? Who are you가 뭐로 바뀌었어? Who you are로 바뀌었지. 의문사 동사 주어를 뭐로 바꿨지?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꿨다. 됐지? 선생님, 이건 간접 의문문이 아닌데요? 질문 아닌데요? 그럼 또 한 개 더 보여줄게. 자, 밑에 거 봐. Could you tell me? 당신 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당신이 누군지를요? 되게 공손하지. 그럼 똑같지? 보여? 그 대신에 얘가 의문문이 붙었는데 얘는 뭐 때문에 붙었어? 문장 전체의 주절이 동사 주어지. 그래서 이게 의문문이 돼버린 거고 얘는 문장 전체의 주절이 주어 동사 형태니까 그냥 마침표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문문이다 아니다 이거는 상관하지만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의문문을 결국 뭐로 만드는 거라고? 절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낸 게 뭐라고? 간접 의문문이야. 그러면 who are you라는 이 문장을 다른 문장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who you are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요 형태. 요걸 우리는 뭐라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에 특징이 잘 봐. 얘들은 둘 다 어디로 들어가 있지? 전부 다 지금 둘 다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지. 이 간접 의문문은 반드시 무슨 절밖에 안 돼? 그러면 명사로서의 기능밖에 안 돼. 명사절.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who가 들어왔으니까 명사절이죠? 아니야. 그러면 당신 언제 떠날지 알려줄 수 있나요? 자, when you will leave. 이렇게 적어도 돼. 그럼 이거 부사 맞지? 하지만 이거 자, 뭐야? 당신이 나에게 얘기할 그 부분에 대한 얘기야. 얘 간접 의문문이지. 됐니? who you are 대신에 지금 when you will leave 이렇게 쓴 거야. 선생님. when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will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무슨 절? 명사절. 왜? tell이라는 녀석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됐니?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뭔지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의문사가 대명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간에 무조건 뭐? 명사절을 이끈다. 됐니? 다시 간접 의문사는 그냥 문을 만드는 건데 그 의문문을 절로 만들 거야. 그래서 의문사 동사 주어를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꾸고 이 절은 항상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 됐니? 그렇게 쓰이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간접 의문문. 됐지? 그럼 의문사가 이끄는 간접 의문문은 반드시 무슨 절이다? 명사절을 유도한다. 그러면 그 명사절이니까 다 어디에 들어간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사용되어져야 된다. 여기까지가 뭐? 의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부터 우리 관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계사는 설명할 게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 한 템포 쉬었다가 관계사 하러 갈게.